안녕하세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공용훈이 사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공용훈 후보의 두 가지 불편한 이야기가 요 며칠간에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성수동 주택 구입 그리고 엔진 결함 보도에 대한 언론의 압력 행사, 이 모두가 사실이라면 사퇴의 사유가 충분히 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인의 지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드라마틱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투기라고 하죠. 투기를 했고, 그 투기는 자녀한테 증여를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이 방법으로 택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이나 공용훈 후보가 해명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큰 금액에 대해서 아이한테 증여하고 말고에 대한 포인트지, 내부적인 정보를 통해서 이 짧은 시간에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큰 금액을 이뤘다, 한마디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포인트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슈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항상 제 스스로가 이런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항상 느낍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는 진짜 정치인은 못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으로 또는 많은 권력으로 행위를 하지는 않더라도 과오의 크기가 좀 작을 뿐 제 생활 기저의 많은 영역에 그런 영역을 내포하고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공용훈 후보의 이런 논란이 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실제로 모두 사실이라면 공용훈 후보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증여, 부동산 투기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이 영역에서는 하게 됩니다. 증여라는 거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돈이 많건 적건 최대한 적은 세금을 내면서 자녀에게 최대한 많은 돈을 증여하고 싶어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아니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만 따졌을 때 공용훈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한 거죠.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많이 내고, 적은 돈을 증여를 해야 증여세도 적게 내고, 그것이 크게 되기 직전에 할수록 더 그런 효과는 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는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 투기, 좋게 얘기하면 투자, 이 부동산 투기라는 단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은 과연 50% 이상 될지 의문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폭등한 집값에 올라타고자 아주 많은 국민들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인가 투기인가, 그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나의 주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런 곳에 분양권, 갭투자, 경매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투자 또는 투기를 해왔을 거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매우 많이 있었고요. 동탄도 그런 곳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만 했어도 동탄역 롯데캐슬을 돈 주고 살 수 있었으면 샀겠다 싶었거든요. 10억 이상 올랐으니까요. 이런 영역들이 부각이 되고 방송에 나올 때마다 사회적 지탄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불편한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안 느끼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나는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구나 라고 저는 스스로 인정합니다. 물론 공용훈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용훈은 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루트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물증이 아니라 심증이기 때문에 해명을 안 해도 그만이겠죠. 그리고 현대차의 엔진 결함 보도에 대한 부분을 언론에 압력을 넣어서 못하게 하거나 축소시켜서 넣게 하는 것들, 이것들도 당장은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론이 요 며칠 사이에 매우 안 좋아졌을 거라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에게도 상당히 반전의 기회가 크게 왔다고 느껴질 포인트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공용훈 후보가 사퇴를 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정도면 사퇴할 갑인데? 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퇴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좀 쉽게 될 것 같은데, 신고은 게임이라고 치부할 정도로 가벼운 주제는 아니지만 당선되는 과정에서의 드라마틱한 사항들이 좀 많이 나타나면 좋겠다. 그리고 투표로 이기는 게 좀 더 명분이 있고 개혁신당 입장에서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나 더 많이 비상할 수 있는 도약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 축구 경기에서 동남아 팀이랑 경기하는 게 재밌겠습니까? 아니면 브라질이나 잉글랜드와 같은 팀과 경기를 해서 이기는 게 더 재밌고 실력 있다고 느껴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아직도 야양자 단일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준석은 끝났다, 정치 인생 끝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이준석 대표는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가 공용훈 후보와의 선거를 통해서 이 승리를 일궈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조금은 욕심이고 조금은 오바죠. 그 과정을 통해서 개혁신당은 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공영훈 후보가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된다면은 한정민 후보와의 2인 대결 구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훨씬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한정민보다는 이준석을 뽑겠죠. 물론 까봐야 알겠지만 무혈 입상한다는 느낌을 주면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기보다는 이 23%, 25%의 지지율 격차를 극복하고 당선되는 게 이준석의 정치 방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공영훈 후보의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날 때마다 스스로 불편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항상 거울 보듯이 마음을 돌아보고 나와 내 주변은 어떤가 생각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추세는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아마 당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